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원입고 교육부 팀장이고요. 오늘 좀 원장님하고 좀 이렇게 미팅을 해가지고 오늘 교육을 하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리닉 교육이에요. 근데 일단은 회사 소개 먼저 좀 할게요. 저희 회사는 오맥스 뷰티 그룹이라고 해가지고 미용실에 있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저런 뭐 웨이브 세팅기나 디지털기나 롤러볼이나 그런 것들을 좀 한국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혹시 오이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약간 고가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직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원입고 제품인데, 다들 하원입고 하면 클리닉 제품밖에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들어가서 보니까 펌제도 있고 PPT도 있고 심지어는 빗도 있고요. 다양하게 클리닉 제품도 있는데, 클리닉만 해도 한 4개에서 한 5개 정도? 그래서 이너케어와 아웃케어로 좀 나눠지는, 클리닉에 대한 역사도 상당하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됐고, 일본의 그 오사카라고 하는 그쪽 지방에 프로텍스 재팬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물건 직수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제품은 없어요. 제품이 다 일본 제품을 지금 수입해서 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교육하는 거는 이제 트리톤 교육입니다. 클리닉. 그래서 클리닉 교육을 베이직 교육을 하고 응용하는 교육을 좀 디테일하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브로셔 다 받으셨죠? 갖고 계시죠? 요 트리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거 알아맞히면 선물 드릴게요. 트리통이 뭘까요? 이거 대표님이 정하셨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트리트먼트가 통으로 들어있다. 그러면 트리트먼트 통째로 준다. 그럼 트리트먼트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 트리트먼트를 관리하는 첫 번째 마스터.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 누구세요? 대통령 누구세요? 선생님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전달해 주세요. 네. 맞아요. 트리트먼트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만한 그런 취지가 있고, 이 제품은 이제 이너케어와 아웃케어를 두루 좀 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클리닉하러 오셨었을 때 가장 생각해야 되는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그게 뭐냐면은 이 고객님이 좀 볼륨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탈색돼가지고 너무 손상이 돼서 풀풀풀 날리시는 고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좀 차분함을 줘서 약간 좀 부드러움을 주실 것인지. 그래서 텍스처 질감 컨트롤이라고 해요. 컨트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고객님이 좀 모발이 좀 얇아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볼륨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숱이 너무 많고 약간 곱슬기가 있어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차분함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니즈를 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텍스처 질감 코드를 합니다.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이너케어, 아웃케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너케어라고 하는 뜻은요, 예전에는 트리트먼트 하면 무조건 부드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개가 들어가야 될 제품군들이 3가지로 좀 짧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나온 제품들이 뭐예요? 원클리닉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딱 단정 짓는 거 딱 하나가 있어요. 뭘로 승부 볼까요? 5가지 제품군이 3가지로 나눠지고 3가지가 한 가지로 막 나눠져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그럼 간단하게 뭘 많이 넣을까요? 제품에다가. 실리콘 누구세요? 실리콘 누구세요? 예. 이거 자꾸 맞추시면 안 되는데. 맞아요. 실리콘이에요, 실리콘. 디메치콘이라고 해서 제품 뒤에 딱 성분 보면은 디메치콘 있습니다. 이 디메치콘도 근데 점점 극적으로 부드러우면 이 실리콘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실리콘은 장점은 부드러워요. 근데 단점은요, 화학 시술할 때 얘가 자꾸 찌꺼기가 잔재가 남아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실리콘도 급수가 있어요. 자,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라면을 막 먹었어요, 저녁에. 그럼 다음날 어때요? 얼굴 띵띵 붓고 속 막 부대끼고. 근데 혹시 뭐 초록마을이나 한살림 이런 데서 라면 혹시 드셔보셨어요? 개당 한 2,500원, 3,000원짜리? 원래 시중에 있는 라면도 한 1,000원대면 사잖아요.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어떤 줄 알아요? 속이 개운해요. 술도 좋은 술 마시면 다음날 깨끗하잖아요, 뒤끝 없이. 막걸리 잘못 먹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냥. 막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이 급수가 있어요. 디메치콘이 그런 레벨이 있구나, 이런 거 좀 생각하면 되겠고, 실리콘 베이스로 이제는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너무 많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웃케어라고 그러고,
실리콘이 없고 에코서트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들로 만약에 이 구성이 이루어졌다면은 그건 좀 이너케어라고 해요. 근데 이너케어는 이 만졌을 때 부드러움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모발 내 모수질 안에 침투를 하면서 모발의 단단함이나 힘을 주는 건데, 일본에서는 트리트먼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발에 좀 이렇게 탄력, 볼륨, 힘을 원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게 한국에 넘어오면서 부드러움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시술하시면서 밸런스를 맞추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화학 시술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약간 모발이 손상되시거나 날리시는 그런 고객님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샴푸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품군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샴푸하고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그죠?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전파 제품도 당연히 있고요. 샴푸와 트리트먼트, 그리고 업무용이요 1번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뿌리는 거, 그리고 3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럼 5가지네요. 맞죠? 샴푸와 트리트먼트하고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샴푸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샴푸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뭘까요? 맞아요. 이거 자꾸 2개씩. 예, 여기 있습니다. 네. 계면활성제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마트 같은 데서 사는 건 무슨 계면활성제일까요? 합성 뭐라고 하죠? 합성 수지 계면활성제 맞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장점은 뭘까요? 잘 씻겨진다. 지성한테 너무 좋아요. 거품이 많이 난다. 그것도 괜찮아요. 향기도 좋아요. 향도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왔어. 막 양이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얼마예요? 대용량인데 얼마예요? 싸요. 저렴해요. 왜냐면 그게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지성한테는 좋아요. 건성이나 중건성한테 좋을까요? 각질 일어나고 비듬 쌓이고 염증 일어나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고객님 오시잖아요. 아토피가 좀 있으시거나 두피가 좀 예민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아이들 살짝만 닿잖아요. 그냥 막 일어나요. 막 염증 같은 게. 미용하시면서 손톱, 중화톱 오르시면서 예민하잖아요. 그게 계면활성제 때문에. 뒤에 표기 보면은 SLS나 SLES처럼 합성수지 계면활성제라고 소디움, 라우레스, 설페이트, 그죠? 그런 용어들이 있어서 요즘은 너무 잘 알아. 딱 보고 나서 그걸 골라요. 근데 아토피나 피부 염증서부터 좀 유용하게 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은 아미노산 계열의 계면활성제라고 그래요. 모발 추출물에 이제 일어난 거. 그때서부터는 가격이 좀 비싸져요. 근데 아토피나 피부 염증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 위에가 실크 PPT입니다. 진짜 샴푸 하나는 하우니 거는 정말 최고의 샴푸라고 전 자부하고 진짜 긍정을 해요. 근데 얘는 샴푸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들 샴푸 안 봐도 뻔할 거예요. 남자 같은 고객님들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걸 짜서 여기에 얹혀서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헹구실 거야 아마. 여기 잔재 남지 않을까? 볼륨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좀 숱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뒤통수부터 거품 내요.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샴푸의 계면활성제에서 먼저 아시고, 얘는 실크 PPT 샴푸예요. 이 PPT 샴푸라고 하는 거는요, 모발에 들어가서 막 자가수복을 해요. 고쳐내요. 좋은 게 들어가서. 그럼 얘는 샴푸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피에 얹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여자분들 롱머리 있으시면 물 적시시고요, 끝에서부터 들어가요. 근데 얘는 세정력이 다소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불순물을 빼주고 나서 클리닉에 들어가야지 제대로 들어가는데, 약간 유분기가 있는 고객님이 오셨는데 그냥 이 샴푸 들어가요. 더 떡져요 그냥. 그리고 불순물이 많고 먼지가 많으면 못 들어가요 얘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욕탕 가서 어떻게 해요? 찬물 먼저 들어갔다 때 밀어요? 그럼 때 나와요? 온탕 먼저 들어가고 나와서 때 밀잖아요. 우리 겨울철에 세수할 때 어때요? 폼클렌즈 세수할 때 찬물에 하고 나서 거품 내면 이거 나와요? 거품?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공을 좀 열 수 있도록 따뜻한 미온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샴푸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미온수 두피를 열어주고 큐티클 물에 적셔주고, 큐티클이 열렸을 때 일반 세정 샴푸로 가볍게 에멀전을 하시는데, 샴푸를 이렇게 안 따랐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를. 요즘 헤드스파 교육 받으시면은 그럼 우리 공병 있잖아요. 공병에다가 아니면 이런 것처럼 거품 용기에다가 샴푸를 소량을 담고요, 여기다 물을 담아요. 그다음 흔든 다음에 모발서부터 두피까지 이렇게 발라요.
그 다음에 샴푸를 해요. 우리가 샴푸할 때 갑자기 뜨거운 물 딱 대면 뜨겁잖아요. 근데 천천히 피부에다가 먼저 온도를 맞춰주고 들어가잖아요. 이 디테일한 게 다른 거예요. 고객님은 그걸 알아요. 아, 나한테 정성을 들이는구나. 이건 다른 매장하고 좀 다르구나. 그래서 고객님한테 물어봅니다. 고객님 샴푸 온도 어떠세요? 항상 물어보시죠. 이건 진짜 고객을 내가 진짜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멘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미용 우리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죠? 샴푸 하실 때는 팁을 좀 드릴게요. 공병에다가 샴푸를 물을 좀 담아가지고 푼 다음에 들어가세요. 에멀 샴푸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도 그냥 쓰셔도 좋지만 또 여기다 담아서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롱머리들은 어떻게 해요? 샴푸를 할 때 두피 염소 딱 하잖아요. 오후 되면 여기 100% 떡져요. 깨끗이 헹구지도 못해. 어떻게 해요?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요. PPT 샴푸라 손상된 모발에서부터 들어가야지 가장 샴푸를 썼었을 때 가장 베스트예요. 그거 이해되셨나요? 하원이코 샴푸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세정 샴푸하고 그 다음에 모발 끝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샴푸 보게 되면은 클리닉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고객님이 올지 모르고 해나나 막 염색하게 되면 파마도 안 나오고 이게 막 정리를 못 하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요즘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헤마틴 샴푸라고 있어요. 잔류 알칼리를 막 제거를 해요. 화학 시술하면 모발이 막 딱딱해가지고 연화 봤을 때 툭툭툭 끊어지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헤마틴 샴푸를 하면은 잔류 알칼리를 막 얘네가 알아서 제거를 해요. 그리고 샴푸하실 때 제로 샴푸라고 이 수돗물에서도요 철, 아연, 금속 물질처럼 다양하게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로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모발 진단 할 때는 고객님이 트리트먼트 하면 당연히 좋잖아요. 근데 모발 진단의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은 샴푸를 하고 딱 안 치고 나서 고객님 이게 고객님 모발입니다. 이걸 먼저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아, 그럼 내 머리가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내 머리가 이렇게 엉켰었구나. 그걸 인식을 프레임을 걸어주고 나서 하면은 이게 진정한 상담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극적으로 뭔가 해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고객님이 지금 처한 위치를 먼저 알려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샴푸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끝서부터. 이해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 계신가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케라틴 샴푸, 케라틴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꾸덩꾸덩했는데 여기에 향을 좀 첨가했어요. 선생님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고수업 좀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맨날 맞고 하시고. 선생님 마스크 쓰신 선생님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고수업 좀 칠 거. 아, 도토합니까? 불법 사이트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알려드릴게요. 사쿠라 에키스. 그게 뭘까요? 그게 벚꽃이에요. 아, 이건, 아휴. 3월. 벚꽃 에키스. 벚꽃 향이 진짜 좋아요. 릴렉스하고요. 되게 편안하게 해줘. 그래서 케라틴 향을 좀 잡았어요. 장범준 노래 있잖아요. 3월 되면 벚꽃 에키스. 가을 되면 뭐 나요? 사골 노래. 마마마마마. 연습 한 번. 그 사골 노래. 항상 가을 되면 나와요. 알고 계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골이라고 그래. 네. 그거 하나 가지고 돈 많이 벌죠. 그죠? 연금처럼. 그런 것처럼 이 케라틴 안에 벚꽃 에키스 넣어서 할 때 좋으니까 쓰시면 되고, 우리가 과감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드렸어요. 고객님 클리닉 하시면 반값에 그리고 이런 샴푸와 트리트먼트 드립니다. 고객님 샴푸 하실 때는요 두피에 얹으시지 마시고요. 고객님들도 가끔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어느 날은 땀을 정말 많이 흘리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땀을 안 흘리는 날이 있어요. 사계절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런 것처럼 밸런스에 맞춰서 어떤 날은 두피 샴푸 써주시고 어떤 날은 모발 샴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이해돼요? 그럼 고객님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고객님 이거 클리닉을 했어요. 이걸 키트를 저희가 드렸어요. 그럼 고객님한테 어떻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고객님 감사합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스태프분들이 좀 당당하게. 우리 수민님 어떻게 할까요? 수민님은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고객님한테? 내가 고객이에요. 고마워요. 참 비싼 거 반값에 해주시고. 참 이게 뭐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고객도 알아요. 뭐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고객님 이건 PPT 샴푸인데요
고객님이 진짜 모발이 자가수복해서 건강해지게 만들기 때문에 샴푸를 두피에 얹으시지 마시고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 한마디만 던져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샴푸는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1번 들어갈게요. 선생님, 판매율을 보니까 1번이 구매율이 아이디에서도 제일 많아. 왜일까요? 잘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그럼 팁 알려드릴게요. 이거는요, 모발의 수분을 담당합니다. 그 클리닝 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끝나요. 자, 모발에 세 가지 원리 있습니다. 자, 수분과 유분과 단백질이 있어요. 그 세 개가 딱 만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조금 어려워. 모발의 수분과 단백질과 유분이 만나요. 액정 구조라고 그래요. 그 프리미어 리그 손흥민 뛰는 애 중에 같은 포지션 뛰는 애 있어. 남자분들 아실 거야. 아르헨티나 선수 출신. 축구 안 보시는구나. 그럼 내가 얘기할게요. 내가 가져갈게. 이건 내가 가져가요. 자, 라멜라. 라멜라 알아요? 왼발 뛰고. 축구도 안 보시는구나. 그래요? 라멜라 액정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 모발 단백질과 수분과 유분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4주 동안 유지력, 윤기, 부드러움이 지속이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얘가 수분이고요. 얘가 단백질이고요. 얘가 유분이에요. 요 세 개 밸런스만 맞추시면 돼요.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요. 대한민국 클리닉 제품 중에 딱 두 가지만 유형만 알아두면 돼요. 어떤 거는 클리닉이 1번하고 헹구고 2번, 3번이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클리닉은 그냥 중간 헹굼이 없는 클리닉이 있을 거예요. 딱 두 가지예요. 그 차이는 뭘까요? 유지력. 떡 지는 거. 맞아요. 떡 지는 거. 무겁기 때문에 헹구는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근데 중간 헹군 클리닉은요, 30분, 1시간, 하루를 놔둬도 무겁지가 않아요. 왜냐? 디메치콘, 실리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1번하고 헹굽니다. 근데 1번을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냐면요, 얘는 수분이고 MF 보습인자인데, 오아시스에 있는 사막의 그런 물을 만났을 때 선인장이 갖고 있는 트레알로아스라고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발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잘 쓰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얘는 응용 시술할 때 다 쓸 수 있어요. 자, 저 고객님 왔어요. 나 같은 고객님. 고객님, 저 파마하고 싶은데 모발이 얇아요. 파마가 잘 안 걸려. 나는 좀 굵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날 머리를 강하게 말아. 안 나니까 컴플레인 걸면 또 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3호로 말기 원하는데 자꾸 5, 6호로 마는 거야. 아줌마처럼. 고객님, 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지나면 풀리셨거든요? 풀리면은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려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3호를 말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얘를 전처리에 쓰시면 됩니다. 샴푸실 가서요, 세정 샴푸 하고 우리 PPT 샴푸 한번 해주고 1번을요 손을 한번 쫙 짜요. 이거 한번 짜면 한 3g 나오거든요. 모발에 발라요. 그거 빗질을 해요. 3분에서 5분 딱 망치 봐요.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일액 바르고 와인딩 들어가 봐요. 이따 할 거예요. 파마 진짜 잘 나와요. 열처리 30분 할 거 15분만 하셔도 돼. 다운펌 서로 시간 뛴다 하더라도 그렇게 안 뛰셔도 돼. 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두 번째로는 염색할 때는 염색약하고 믹스하시면 돼요. 딱 10%만. 여기 염색약 뭐 써요? 이 매장은 밀보는 1대1인가요? 산화제하고 저기하고 연모제하고 1대1이시면은 만약에 30g 들어가면 10%면 몇 g 들어갈까요? 그러면 한 펌프 짜면 내가 몇 g 나온다고 그랬어요? 한 펌프 짜시면 돼요. 그러면 두피에 뿌염 같은 거 하실 때 두피에 따끔거림이 하나도 없어요. 예민하신 분도 있죠, 뿌염할 때. 그래서 가끔 이러시잖아요. 집에서 머리 감고 오시면 안 돼요, 염색하실 때는. 두피가 따끔거리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믹스해서 직접 보여주세요. 고객님, 두피 따끔거리는 거 얘가 다 잡아줍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 반응들이 좋아요. 왜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땐 약간 뛰어서 들어가야겠죠. 그런 거 좀 자신 있게 드라이브로 걸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효과가 좋으니까. 염색할 때는 믹스 10%, 그리고 일반 펌 할 때는 전처리.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미용실에서 돈이 되려면은 어떤 시술이 가장 돈이 될까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일반 펌일까요? 열 펌일까요?
열펌이죠. 그럼 열펌을 잘해야겠죠. 그럼 선생님들은 열펌을 할 때 연화 보기 전에 전처리로 많이 써요? 뭐 제품들은 후처리로 많이 써요? 아니면 중간 처리로 많이 써요? 그러면 나누는 기준이 있겠네요. 그죠? 어떨 때는 전처리하고 어떨 때는 중간 처리하고 어떨 때 후처리를 쓰십니까? 선생님 한 번만 좀 대답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고객님은 전처리, 어떤 고객님은 중간 처리. 예를 들자면.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엉키시는 분들은 상품만 먼저 하고 나와서 상태를 보고 선생님 한 번, 수민이 한 번만 나와주세요. 자, 이런 고객님이 왔어요. 자, 모질 판단했어요? 손상됐죠? 손상됐네? 그죠? 미국민도 거의 다 100% 손상이 만지면 바삭거리고. 그죠? 그럼 이런 고객님 어떻게? A1으로 가요? 1번으로 아, M사 아니고 H사야, H사. 선생님 페널티야. 그거 다 뺏을 거야, 그거. 선물 준 거. 어? 자꾸 아직도 A1, A2 그렇게 주문하지 마요. 진짜 속상해. 어? 우리 짝퉁 아니야. 우리 원래 원조야. 자,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샴푸하고 나서 연화 보기 전에? 연화 보기 전에 어, 그 샴푸 크게 샴푸 하고 어. 얘를, 더블 해준다 1번 어. 그리고 나서 연화를 합니다. 연화를 해요. 어. 그리고 1번을 하고 헹구고, 네. 그렇게 하고 연화를 봤어요. 연화 나왔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연화를 하고 어, 크게 샴푸 한 번 더 해서 연화를 한 번 걷어낸다. 어. 그리고 그 A1에서 바뀐 또 A연이래, 또 A연. M 거시기를 사용해서 어. 수분 그걸로 헹궈주고 나와서 어. 펌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이거를 2번 쓴다는 거네? 전처리 한 번 쓰고, 연화를 보고 나서 또 한 번 쓴다는 거네요? 맞나요? 근데 전처리는 솔직히 잘 안 해요. 잘 되니까. 아, 오케이. 그것도 좋은 방법.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선생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전처리 먼저 얘를 바르고, 얘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연화를 봐요? 어. 어. 근데 안 헹구고 볼 때도 있고 안 헹구고 할 때도 있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헹굴 때도 있고 할 때는 샴푸실에서 다 하고 나와서 연하게 그리고 나서 연하를 하고 하나를 넣을 때 저는 이거를 뿌려요. 아, 전처리로? 그것도 좋아요. 샴푸를 하고 음. 근데 이거는 거의 뿌리고 샴푸를 연하를 다 하고 샴푸를 한번 헹구고 끝에 1번으로 다시 한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쵸.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를. 포인트 딱 알려줄게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 제 방식으로 하세요. 자, 고객님이 왔는데 모발이 건강해. 그러면 그냥 연화 봐요. 연화를 보고 나서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중간 처리에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샴푸실에서 이거 바르고 목에 수건 받쳐주고 5분 정도 방치 봐요. 그 다음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요. 됐죠? 건강 먹을 때. 근데 머리가 너무 손상됐어. 연화를 볼 때 이게 막 끊어질 것 같아. 너무 위험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샴푸를 하고 1번을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바르고 방치를 보지 말고 빗질만 해. 어느 정도 이 큐티클이 좀 부드러운 안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헹궈버려요. 그리고 나와서 연화를 봐요. 근데 연화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샴푸실 가서 깨끗이 헹구고 얘를 또 발라. 그리고 5분 정도 방치를 봐요. 그래서 건강모나 손상모는 먼저 연화를 보고 얘가 중간 처리에 들어가서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시고, 극손상모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헹구고 나서 연화를 보고 다시 중간 헹굼을 또 들어가요. 이해가요? 그럼 장단점이 생기겠죠. 얘가 먼저 전처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연화를 보게 되면 하나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더 돼요. 100%더 돼요. 대신에 어때요? 연화는 과연화는 안 돼요. 그죠? 안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 일단 머리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지금 이해됐죠? 이해됐죠? 한 가지 좀 고급 스킬 알려줄게요. 이런 고객님들 맨날 드라이 하잖아요. 100% 여기 경화되어 있어요. 딱딱해요. 약 바르면 끊어져요. 알카리수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축구하다가 발목이 삐면 나 어디 가야 돼요? 한의원 가야죠. 침 맞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 발목 운동하다 부러졌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서 수술해야 돼요. 근데 고객님들은 거의 발목이 삔 상태예요. 모발 경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여기 약 바르면 어떻게 해요? 튕겨져 나가요. 그리고 큐티클도 못 열어요. 나 같은 모발 큐티클 한 4겹? 이런 뭐 얇고 힘없는 고객님 파마 안 나오잖아요. 큐티클 7, 8겹이에요. 큐티클 못 여는 거예요. 선생님들 일반 펌할 때 어떻게 해요? 약을 더 바르고 열 처리를 더 하시고 중간 앵금을 더 하시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카리수를 만들어서 알카리수 축축축축 뿌리잖아요. 그 모발이 팽인이 되면서 큐티클이 싹 열려요. 그 다음에 어떤 시술이 들어갔었을 때 훨씬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펌 하실 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열펌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은 액상 써요? 크림 써요?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한번 토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크림 써요. 그럼 한번 손들어 볼까요? 나는 액상 쓴다. 열펌 할 때. 웨이브 낼 때. 아, 없어? 그럼 다 크림? 그러면 하나 내가 물어볼게요. 크림약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컬이 좀 처지지 않아요? 컬이 좀 처지지 않아요? 안 처져? 잘 나와? 아, 진짜 잘 나와? 그러면 선생님들은 고수인 거예요. 고수인 거야. 처져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일반 펌 할 때는 크림으로 발라서 와인딩해요? 액상 펌제 발라서 와인딩해요? 일반 펌 나 같은 머리 할 때?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 일반 펌 할 때 액상 쓰고 열 펌 할 땐 크림 써요? 왜일까요? 얘기해봐요. 선생님 잘 알 것 같아, 왠지. 뭔가 신뢰감이 있어요, 딱. 우리는 일반 펌 할 때 막 액상을 써. 열 펌 할 때 왜 크림을 쓸까요? 왜일까요? 기장? 볼륨? 정의 내려줄게요. 액상은요, 웨이브로 내기 위한 펌제고요. 크림은요, 매직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약을 바르면 결감이 어때요?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크림에 발라서 웨이브 내면은 발림성도 힘들고요. 웨이브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 타 회사가 되게 유명한 회사가 크림으로 나온 게 있는데 자꾸 컴플레인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점 웨이브 낼 때 액상 펌제를 따로 빼놔요. 그리고 매직할 때는 크림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이브를 낼 때는 액상을 써야 돼요. 그리고 매직을 할 때는 크림을 쓰는 거고. 이해가요? 이해가요? 자, 그럼 내가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선생님들 날 따라오실 거 있을 거라 생각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만약 이해 안 되면 다시 보시면 돼. 이런 고객님이 왔는데 머리가 좀 곱슬이에요. 곱슬이 좀 심해요, 고객님이. 근데 매직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진행해요? 매직 세팅 돈 되잖아. 얼마야? 여기 얼마야, 매직 세팅? 25만 원에 크림 넣으면 또 얼마야? 8만 원 추가에다가 또 PPT까지 또 들어가요. 그 홈케어까지 팔 거야,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고객님 한 50만 원 정도 보고 있어. 그러면 뭔가 대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매직 세팅을 했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난 이게 되게 궁금해. 다 곱슬이야, 막. 근데 한 광대선까지는 매직을 필 거고, 그리고 아래는 좀 이렇게 웨이브를 좀 하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바디펌처럼. 기장도 그렇게 딱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한번 주세요. 선생님, 좀 당당하게 나를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매직으로 하고 하고요? 네. 위에는 매직은 크림이고 밑에는 물로 연화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프레스 시술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아니 뭐 자연스럽게 물로 매직하고 밑에 시커먼. 네. 시술 순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세팅은, 선생님 세팅을 알고, 그 다음에 매직 표면 경계선 풀겠죠? 그죠? 안 봐도? 다른 의견 계신 분. 매직을 먼저 피고 세팅을 먼저 마시는 선생님도 계신가요? 그죠? 왜냐면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 두 가지 다요? 혹시 다른 의견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다른 의견 있어요? 맨날 똑같은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좀 생각해보고. 연하로 다 펴버려요. 아, 연하로 핀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어요? 연하고 바뀌고 밑에만 세팅을 말아요. 근데 연하 보고 나오면 곱슬이라 다시 지글지글 하지 않아요?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내가 완벽하게 뭘 할 수는 없지 않을까? 헉!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박수 한 번만 주세요.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매직을 다 피시겠대요. 맞아요? 선생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편하게 그냥. 매직을 분명히 다 핀다고 그랬어. 매직은 어떻게 피실 거예요, 그러면 딱 이 머리를?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럼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매직기 2개를 준비해. 2개를 준비하시고요. 여긴 160도로 뜸을 들여서 펴요. 그 다음에 아래는 한 80도 정도로 해가지고 결감만 잡아줘요. 그 다음에 CMC나 세라마이드 PPT 뿌리고 와인딩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웨이브가요 지저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고객 우리가 이렇게 돌려주잖아요. 그럼 고객님 이거 못 돌려요. 그럼 이거 푸석푸석한 웨이브예요. 근데 160도 잡아주고 100도나 80도 잡아준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면 가끔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는데 한번 해봐요. 낮은 온도로. 우리가 드라이 할 때도 곱슬이신 분들 웨이브 낼 때 한번 싹 결 정리해주고 나서 말잖아요. 세팅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웨이브가 툭툭 털어도 깔끔해요, 되게. 그럼 고객님은 어때요? 선생님, 나 맨날 세팅하면 맨날 지저분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이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이런 피드백이 좀 나와요. 이해돼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좀 다른 차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0도로도 해보고, 100도도 해보고, 한 120도도 해보시고 해서 테스트를 주로 해보신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되죠? 답? 어떤 답이요? 찾으라 했잖아요. 나는 140도까지 올려봤어요. 나오더라고. 그리고 세팅하실 때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웨이브를 말아요? 아니면 다 말린 다음에 해요? 그죠. 상황에 따라 달렸는데 추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건식, 습식? 90%, 답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인건비 들어가잖아. 그리고 손님 많이 받아 매출하잖아요. 그럼 무슨 식으로 가야 돼요? 건식 가야 돼요, 건식. 습식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장점은 있어요. 모바일 조금 손상 안 되는 거. 대신에 건식으로 해서 빨리 말린 다음에 빨리 진행해서 손님 뽑아낸 게 제일 더 좋아요. 그래서 PPT나 세라마이드 이런 것처럼 좀 써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 원래 크링 하려고 했는데 자꾸 화학시술로 가네.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자, 그럼 정리할게요. 열펌 하실 때는 전후 처리 써주시고, 그리고 일반 펌 할 때 전 처리, 그리고 염색할 때는 믹스 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딱 알려줄게요. 염색하면은 뿌리 염색이나 전체 염색하면 선생님들 에멀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연화를 봤어요, 열펌을 할 때. 에멀전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면 어떨까? 연화가 돼서 주세가 축세를 끊는 이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거라 어떤 부분은 많이 바를 거고 어떤 부분은 조금 바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해야 돼요, 에멀전. 미용세 묻혀서. 샴푸시 문 딱 여기 막에 딱 닫고 나서 에멀전 해요. 그러면 고루고루 모발이 좀 분포가 돼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 사람이 때릴 때 팍 때리면 아픈데 톡톡톡톡 건드리고 나서 잼 날리고 나서 어퍼컷 날리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모발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궁금한 점 있어요? 이따가 또 선생님 파마하시면 또 볼게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살롱적으로 매뉴얼 드릴게. 자, 모발에 수분을 줬으니 그 다음에 얘 단백질입니다. 자, 수분과 유분 단백질 라멜라 액정 구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프로테이지율이 있어요. 얘는 모발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이게 이 셋 중에 수분과 유분과 단백질 중에 몇 프로 차지할까요? 80% 누구예요? 선생님 박수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수분과 유분은 20% 미만이고요. 얘가 80%예요. 우리 모발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텍스처 질감 컨트롤 이걸 많이 뿌려주잖아요.
볼륨이 되게 많이 살고요. 이걸 조금 뿌려주면 그럼 머리가 차분해져요. 그럼 고객님 방문하셨을 때 좀 볼륨을 원하시면 얘를 좀 많이 뿌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차분한 거 원하시면 얘 조금만 뿌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2번은요 1번과 3번의 연결체고요. 이거 시술할 때 주의할 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깨끗이 보냉구잖아요. 그리고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열 처리하시거나 건조하잖아요. 100% 무겁고 떡져요. 100%예요. 고객님 모발 떡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써야 돼요?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얘를 도포하면 얘가 자꾸 물을 막 킵을 해요. 막 80배 이상을 막 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그 에어라파 이런 거 있죠. 여긴 없네. 이거는 물이 너무 많이 이게 입자량이 많아가지고 계속 떨어져요. 에어라파 있잖아요. 우리 네덜란드에서 이렇게 화분 키우는 거, 치 나오는 거. 분자량이 좀 얇죠. 그거 쓰시면 되고, 이걸 하실 때 물을 좀 많이 뿌려주시고, 그리고 절대 건열하지 마세요. 열 처리하지 마요. 하려면 저 습열 있죠. 저기 미스트기. 그거. 뒤에서 분사 때려주시고, 그리고 방치는 오래 보지 마세요. 네, 방치 보게 되면 무조건 물 중간중간 체크해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깨끗이 헹궈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드랭구잖아요. 난 깨끗이 헹궜다고 생각하는데 드랭구잖아요. 100% 무겁고 떡져요. 그러면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미스트는 건열을 하지 말고 미스트는 하셔야 된다. 세 번째로는 깨끗이 헹궈주시면 돼요. 그럼 절대 묻고 떡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얘는 텍스처 질감 컨트롤 뿌립니다. 그래서 뿌리 쪽 가까이 좀 뿌려주시잖아요.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뿌리 쪽 가까이 뿌려주면 텐션이 살아요. 그래서 가늘고 힘이 없는 고객님한테는 고객님 볼륨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죠? 그러면 제가 볼륨 위주로 해서 클리닉을 좀 도와드릴게요. 고객님 모발 좀 날리시고 곱슬게 좀 모발 좀 차분한 거 원하시죠? 그러면은 좀 차분하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안내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자, 그다음 3번 들어갑니다. 유분이에요. 근데 처지지가 않아요. 컬이 쌀겨 추출물로 해져가지고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제품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노출도 안 시켰고. 그런 거 있잖아요. 뒤통수 맞은 느낌? 괜히 용케어 팔았다가 우리 이거 다 지켜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 아이디한테만 주는 거예요. 트리통은 우리 아이디하고 회사하고. 그리고 요번에 일본 연수 있어요. 매출 잘 하시면 일본 가는 거예요. 무료로 가겠죠? 그죠? 견학도 하고. 3번인데요. 애프터로 쓰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발이 즉각적인 표현에 부드러움을 줘요. 얘도 그래서 크림 타입은 있잖아요. 크림 타입은 좀 바르고 빗질을 좀 해야 돼요. 액상 타입은 좀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스트 한 1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깨끗이 헹구고 선생님들 어떻게 썼어요? 깨끗이 헹구고 그 다음 뭐 들어가요? 맞아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선생님들은 샴푸예요? 아니면 트리트먼트 그냥 발라요? 그럼 왜 샴푸 할까요? 필요한 거 정보 더 효과를 더. 겉에 남은 거 씻어내려고. 그리고 불필요한 거 제거한다. 셋 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선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PPT라고. 얘는요, 이 크림 제품은요, 다 뭐냐면은 다 양이온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죠. 탈색모발도 있잖아요. 탈색모발은 양이온이 있을까? 마이너스 이온이 있을까? 마이너스 이온은 저분자라서 부드러워요. 근데 양이온은요, 모발의 텐션이에요. 힘이에요. 탈색 모발들은 어때? 힘이 없어요. 근데 말리고 나면 살죠. 그래서 손상된 모발일수록 양이온이 유실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다 플러스 이온들이에요.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모발에 힘이 생기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양극화를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양이온이 너무 들어가니까 어때? 결과가 떡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PPT예요. 야, 너 플러스 이온 너무 많이 들어갔지? 내가 마이너스 이온하고 플러스 이온하고 내가 맞출 거야. 그래서 이게 PPT 샴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샴푸 진행하고 1번을 하고 헹구고 2번 뿌리고 3번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샴푸실에서 깨끗이 헹구고 나서 얘는 샴푸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소량에 따라서 주로 보면은 배고픈 자가 밥을 많이 먹듯이 이 클리닉이 들어가면 거의 뿌리 쪽은 발수성 모발이라 튕겨내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친수성 맞나? 물을 막 흡수해요. 클리닉을 막 먹을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얘는 모발 끝쪽만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약간 버블링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헹구시고 트리트먼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트리트먼트는 핸드크림으로도 많이 써요. 요거 진짜 고급 라인에서 좀 가져왔어요. 그거 알아요? 스파이더맨 보면 이렇게 찍 쏘는 것처럼 얘도 그 뭐지? 이렇게 껌 왁싱처럼 이거를 그 뭐라죠? 효모 뭐라 그러지? 막 매주 그거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 발효시켰어. 발효시켰어요. 되게 입자가 되게 좋고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셔도 되고요. 고객님한테 만약에 권하실 때 이게 지금 크리닝 할 때 지금 6만 원하고 기본적인 뭐 8만 원, 10만 원 받는다면은 조금 색다르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크리닝 하기가. 그러면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만 하시면 머리 감으면 솔직히 없어져요. 느낌이 없어. 그냥 부드럽기만 해.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생각해봐요. 샴푸를 진행하고요. 요 1번을 바르시고요. 헹군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가 들어가면은 어떨까요? 1번이 유지력이 가요. 이건 퀵 트리트먼트 매뉴얼로 쓰시면 돼. 뭐 전체 풀케어 10만 원이면 얘는 한 4만 원대? 3만 원대. 그래서 나는 이거를 좀 놀이터 문화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 고객님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샴푸실에서 후다닥 하고 알아서 그냥 드라이하고 나가서 그냥 3만 원에. 트리트먼트 남잖아요. 솔직히 마진율이 남잖아요. 근데 자꾸 막 얼마 막 덧붙이니까 고객님들은 요즘 경기도 안 좋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요. 우리나라는 한번 문제 낼게요. 알아맞히면 답 줄게요. 내가 뭘 의도하는지 아실 거예요. 펌과 커트와 염색과 이런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확연히 달라요. 데이터 보시면. 일본은 트리트먼트가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한국은 몇 프로를 차지할까요? 매출 중에 트리트먼트가. 한국은 몇 프로 차지할까요? 20%. 10%대.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10%대. 그럼 일본은 몇 프로 차지할까요? 클리닉이. 30%에서 40%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클리닉 얼마예요? 8만 원, 10만 원, 비싸면 16만 5천 원. 나 이거 지금 청담에서 16만 5천 원에 지금 자리 잡아놨어요. 일본은 얼마인 줄 알아요? 클리닉인데 3만 원. 많이 받으면 5만 원. 대신에 우리나라는 한 번 받으면 10만 원 내고 나서 한 달이나 한 달 반 있다 와요. 근데 일본은 어떤 줄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3만 원씩 4주 나눠서 4번 받으면 12만 원이죠. 한 번에 10만 원 받아서 한 달 남죠. 그러면은 갭의 차이가 느껴져요. 근데 자주 와서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고객님 뿌리 염색 좀 할까요? 머리 좀 나 다듬어줘. 드라이 좀 하고 나갈까? 나 샴푸 5천 원 좀 하고 갈게. 고객이 이탈을 안 해요. 잡는 거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는 좀 놀이터 문화들. 그리고 하나만 알려줄게요. 앉아서 하잖아요. 약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크림이요 그냥. 샴푸실에 하면 약 얼마큼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한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요. 진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진짜 많이 안 들어가요. 공사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부 말씀드리자. 하나만 더 포인트 잡아줄게. 이건 어떻게 해요? 깨끗이 헹구고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바르고 절대 건열하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깨끗이 헹구고 순서는 샴푸 마지막에 들어가고, 샴푸는 하실 때 모발 끝서부터 들어가시고. 이렇게 쓰면은 이 클리닉 쓰시는데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어요? 혹시 질문사항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세정 샴푸하고요. 우리 거 샴푸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샴푸실에서 바를게요. 그때 느낌 볼게요. 됐죠? 그리고 두 분은 일단 세정 샴푸하고 샴푸실에서 제가 컨트롤 할 테니까 일단 샴푸실 다 들어가셔가지고 다 협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미스트 지금 저 2개 있더라고요. 저 2개 좀 꺼내셔서 물 담아주시고 미리 틀어주세요. 예열 시간 저거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10분 15분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 수분 미스트를 좀 틀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의자는 좀 치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